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뭐냐면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통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유튜버 중에 유명한 유튜버죠. 왕주 유튜버요. 예. 네, 이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진짜 재밌어요. 네,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 우리 좀 만져보시면 아주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예, 있어요. 만져보면은. 네, 예. 근데 이제 좀 똥을 싸두고 힘을 딱 줬을 때 만져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변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느껴지는 부분을 손으로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네. 이렇게 5번 정도 반복을 하면 변이 싹 빠진다고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한번 사실은 이거는 뭐 약 사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두 번째서 방법도 알아요. 뭐죠? 이거 말고 우리 화장실 이제 들어가면 대변할 때 그 칸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양쪽 그 벽이죠, 벽. 네. 칸막이 끝에 내 검지 손가락, 음. 두 번째 손가락을 벽을 밀어요. 그 파티션을 어. 양쪽을 밀어 어. 힘을 줄 때 그러면 변이 쉽게 나온다고 또 하는. 여기에 힘을 주면은 요게 쏙 나온다. 네, 일명 군대 갔을 때 또 남자들 의외로 군대 갔을 때 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왜냐면 그때 왜 군대 가서 남자들 변을 잘 못 보냐면요. 변을 봐야 될 때 못 봐요. 왜 그치, 훈련 그치. 가고 못 보게 만들고 그다음 워낙 스트레스. 예. 맞아. 그래서 내무반에서 한창이 잘 돌았대요. 이 방법이 만병통치라고. 제가 봤을 때 요렇게 여기에 힘을 주면서 오히려 여기에 힘이 빠지니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 그런가? 네. 약간 그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런 해결 방법이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변비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변비약은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배변은 장의 자연스러운 수축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비약은 장의 수축하는 활동을 대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 이게 뭐냐면 변비약이라는 게 장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놀래게 해가지고 장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변하는 장의 입장에서는 약이 해주는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점점 수축 활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AI 같아. 장도. 장도 AI예요. 약간 뭐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면역세포라는 여러 가지가 활동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변비약 없이는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변비약에도 만성이 생겨서 약을 듣지 않고 결국 최악의 상황, 관장이나 장 청소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도 뭐죠? 어쩌죠? 안 좋죠. 네, 처음에는 도움 되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는 관장 없이는 스스로 배변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장이나 장 청소는 정말 배변이 안 돼서 오는 심한 복통, 진짜 편이 꽉 막혀가지고 배출이 안 될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진짜 복통을 호소할 때, 너무 아플 때, 그리고 보통 이건 응급실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관장이라는 그쵸. 건데.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제한해 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변비의 원인, 뭐 해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변비에 대해서 치유를 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데는 뭔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됐죠, 다들. 그렇죠. 근데 여전히 다들 변비가 있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변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한다면 생각보다 변비를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변비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에요. 변비는 그냥 증상이에요. 그냥 내 몸을 나타내는 그냥 증상. 증상이란 말이 뭐냐면요. 질병 따위의 존재를 환자가 인식하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증상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증상은 질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상상 임시병 그런 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냐면
변비란 게 내 몸은 변을 내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변을 내보내려고 함이 이 더 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변비가 있으면 일단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병이다. 병이다. 그리고 그 예전에 제 똥배 같은 게 알아요. 똥배가 다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그쵸. 그리고 그 장 활동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몸에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독소가 차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독소가 피부에 올라온다. 그렇죠. 그리고 똥배는 변비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맨날 그 제약 변비약 보면은 뭐 푹푹 하면서 뭐 그치, 똥배가 그치. 쑥 빠져 막 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비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되게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똥배 있잖아요. 네, 똥배의 원인 아랫배라고 하죠. 그렇죠. 아랫배 원인은 절대 변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근이 약해서 이 처진 장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이 밑으로 처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근 근육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육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변을 보면 약간의 줄어듦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변이란 거는 언제든지 다시 차게 돼요. 그렇죠. 계속 없는 상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덩배는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똥배의 원인은 변비가 아니라 내 복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복근의 단련이라든지 어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폐폭. 그러니까 변한테 너무 억울해요. 변이 억울해요. 나 억울해. 때문이 아닌데. 응. 다 그냥 그 내장 기관인데 너가 근육이 없어가지고 뭐 잡아주지 못하는 걸.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두 번째. 뭐 변비가 피부를 나쁘게 하거나 독소를 남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변비가 피부를 나쁘게 하거나 독소를 남긴다는 그 어떠한 과학적인 자료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주장 뒤에는 반드시 변비에 좋다는 제품이나 치료법들이 항상 뒤에 숨어져 있어요. 역시 우리는 그냥 기업. 광고 뭐 이런 거 이익 있죠. 집단들에 놀아나는 사람들. 왜냐면 피부하면 가장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변비로 인해서 피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소화 불량이 나거나 소화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 피부에 그 뾰루지라든지 이런 건 날 수가 있는데 그쵸. 그게 변비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내 소화 불량 소화 자체가 잘 안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갑자기 또 변비 불쌍해. 그러니까 변비도 어느 정도 조금 역할을 하는 그게 다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아닌데 그렇죠. 너무 오해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니까 이런 만병의 원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변을 꼭 봐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네.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왠지 그런 관념이 좀 생겼어. 그쵸. 뭐 광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러면서 화장실 오래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을 못 보는 거, 배변이 안 되는 것이 병이 아니라요. 배변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강박 자체가 사실 병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변을 보려다 하니 힘을 주게 돼요. 그렇죠. 네.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저 아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쵸. 몇 주 전에. 이렇게 되면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억지로 힘을 주게 되니까 이게 만성이 되면요. 항문 주위에 혈액이 뭉치게 되는데 이 뭉친 혈액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면 이게 더 진짜 병인 치질로 발생돼요. 근데 의외로 치질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 그럼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치질이 아니라 변비가 아닌데 변비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힘을 주다 보니까 무리해서 나오는 게 치질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항문이 찢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건 변비 때문이 아니에요. 역시 변이 딱딱해서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힘을 주다 보니까 항문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닥터 유태호 박사님께서 이 변비 완치 훈련이란 거를 이렇게 네.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 박사님에게 빠르면 2주,
보통 사람이 한 달이면 완치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훈련법인데 이 핵심은 배변 훈련이에요. 배변 훈련. 배변 훈련. 요거는 여기 핵심 뭐냐면 내 몸이 알아서 배변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까 그 직장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쵸. 즉, 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화장실을 급하게 들어가서 힘줄 필요도 없이 시원스럽게 배변하는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작용하지 않고 몸이 알아서 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게 바로 지금 이제 변비 완치 훈련, 이 배변 훈련에 하는 건데, 여기서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2주 동안 변을 안 봐도요, 그렇게 상관이 없대요, 내 몸에. 근데 저도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보통 여행 가면 많이 좀 변을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어디 여행 갈 때 뭐 해외여행 길게 갈 때는 2주 동안 안 한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힘들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힘든 생각이 안 들면요, 안 싸면 돼요. 맞아요. 근데 개인도 불안해요. 나 2주 동안 안 싸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그쵸. 이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고 저도 느낀 건데 우리가 이 변비에 대해 그러니까 변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배변 완치 훈련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변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느 시간대에 변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 아까 말한 건 2주 동안 변을 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을 꼭 봐야 한다는 공포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랫배의 꿈틀거림이 아니라 진짜 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화장실 가는 거예요. 요런 경우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었는데 막연하게 약간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꾸룩꾸룩해 이제 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 변 나올 때가 아닌데 그냥 마냥 내 느낌이.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왜냐면 쌀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그렇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올 때까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 절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일부러 항문에 힘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편안히 앉아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앉아 있는 시간은 절대 3분을 넘기지 않는다. 왜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분 내에 배변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평상시 활동하면 됩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니까. 나올 때 3분 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나가면 돼요. 여기서 억지로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하다 보면 또 다시 이제 아랫배가 무거워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그냥 활동을 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진짜 정말 화장실이 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변에. 그래서 이제 정말 급해서 가게 되면 이제 변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항문 조이기 연습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죠? 뭐냐면요. 항문 조이기 직관절 뭔지 알겠죠? 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변을 볼 때는 항문을 벌리려고 이제 힘을 주잖아요. 그쵸. 그 반대방에 항문에 구멍을 되게 네. 조이는 항문 조이기인데 이거는 평소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자 이제 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너무나 반가운 변. 2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보는 변이에요. 얘를 이렇게 받아내는 것도 너무나 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때 오히려 항문 조이기를 해가지고 변이 안 내려오게 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조절하면요. 아까 말했죠. 변이 너무 굵게 나오면 그것 자체도 변비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조절하면요. 변이 굵게 나오지도 않고 내가 편안한 상태로 적당한 굵기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 훈련하는 게 배변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핵심은 내가
꼭 오늘 봐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3분 이상 절대 앉아있지 말고, 그 다음에 막상 변이 나올 때는 오히려 항문 조이기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굵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내가 정말 급해서 변을 보는 그 느낌을 되살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변이 2주 이상 2주까지는 괜찮다는 거. 물론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그건 고쳐야 되겠지만 그쵸. 그 느낌이 없다고 하면 맞아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남자들보다 변의 그 속도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더 좋은 배변에 좋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정말 수분. 수분. 네, 아까 우리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네. 그 역할이 수분인데요. 이제 아까 섬유질, 유산균보다는 수분이 제일 좋다. 왜냐면 섬유질만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 신기하죠? 우리부터 식이섬유, 섬유질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미에로 하이바를 기점으로 우리 식이섬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네, 그 가공 처리로 인해서 수분이 날아간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네.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가스를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식이섬유 먹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하루에 이제 2리터 이상은 꾸준히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을. 네. 근데 이게 저 맞는 게 저는 하루에 500ml 저는 물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물 너무 안 마셔. 저 진짜 안 마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먹는 양도 많이 줄었지만 수분도 너무 안 마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우리가 오늘 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해법이나 마지막에는 우리 인식 전환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변비는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른 그냥 증상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화장실 못 가는 걸 변비라고 생각하는 강박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고, 변비가 나의 만병의 원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좀 있어도 괜찮다. 네. 얘는 아직 나갈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쵸. 무작정 그 약이나 변비에 좋다는 식품 이런 거 무작정 찾지 말고요. 방송에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변비 발생 원인들 아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안 먹고 있는 건지, 그쵸.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너무 급하게 하는 건지, 이 중에 하나가 혹시 원인이 되면 이것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변비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말을 했지만, 그 변은 그 수축 운동으로 나오잖아요. 장에. 맞아요. 수축 운동을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수분도 아니라 호흡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전 다른 것 때문에 호흡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복식 호흡을 좀 하루에 한 5분 정도 하다 보면, 복식 호흡이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붓고 팽창할 때까지 마신 다음에 3초간 홀딩,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우리 고무풍 선에 바람 빼듯이 천천히 빼면 이게 바로 이제 장이 좀 움직이거든요. 일부러 한마디로 우리가 좀 호흡을 통해서 장을 약간 자극시켜주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면 진짜 좀 배변 활동이 좀 잘 이루어져요. 요것도 되게 좋은 팁일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다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느낀 점이? 네, 개인적으로 저는 변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변비가 아니라고 저는 좀 그런 강박을 벗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바깥은 변비 아니에요. 네, 왜냐면 불편한 게 없거든요. 불편함이 사실. 없으면 변비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변비 하신 분, 변이 좀 굵게 나온다거나 토끼똥, 흔히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제 수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분을 접근하면 네,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기에 맞게끔 내 상황을 보고 내 지금 증상을 좀 정확히 보신 다음에 수분 섭취 아니면 운동 아니면 호흡법 등등등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짜 박가수님 말한 것처럼 일단 내가 변비인지 아닌지부터가 내 불편사항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나에게 맞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를 가볍게 하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변비가 만병의 원인은 아니라는 걸 아니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끝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인사해 주시죠.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